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직업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암살은 기본이고 의사들의 실수로 죽거나 심지어 과일 몇 개 잘못 먹고 목숨을 잃은 대통령도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이 자리는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고위험 직업으로 분류되는데, 건국 이후 지금까지 백악관을 거쳐간 모든 대통령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들의 마지막 순간과 임종 직전 남긴 말까지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일 처음은 당연히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입니다. 워싱턴은 한겨울 눈 내리는 날 말을 타고 나갔다가 목에 치명적인 감염이 생겼어요. 후두계염이라는 병이었는데 혀 밑부분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죠. 요즘이야 항생제 몇 알이면 거뜬히 낫는 병인데 당시 의사들은 사열이라는 걸 했습니다. 팔을 칼로 그어서 피를 빼내는 거예요. 나쁜 피를 빼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던 건데 결과는 참담했죠. 워싱턴은 2리터가 훌쩍 넘는 피를 잃었고 의사에게 죽음이 쉽지 않지만 두렵지는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숨이 점점 막혀오는 상황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제 됐소였어요. 그런데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소름 끼치는 우연은 따로 있습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똑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원래 독립혁명 전후였습니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했고 애덤스가 이를 적극 옹호했으니까요. 그런데 1800년 대선에서 둘은 정치적 라이벌이 됐고 무려 1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그러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다시 절친이 됐는데 182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지 딱 50년 되는 날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제퍼슨은 설사와 폐렴, 신장 감염으로 몸 상태가 극도로 악화됐어요. 죽기 하루 전 밤에 오늘이 4일인가? 라고 물었고 아직 아니라는 대답을 듣자 하루를 더 버텼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됐소, 의사 양반, 더는 필요 없소였죠. 바로 그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매사추세츠에서는 90세의 노인 애덤스가 심장병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퍼슨이 몇 시간 전에 숨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애덤스는 역사에 남을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토머스 제퍼슨은 아직 살아있소. 평생을 친구로, 때로는 경쟁자로 살았던 이 두 사람이 미국 생일날 함께 세상을 떠난 겁니다.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도 조금만 더 버텼으면 이 대열에 합류할 뻔했어요. 신부전으로 죽어가는 매디슨을 의사들이 어떻게든 7월 4일까지만 살려보려고 애썼거든요. 조카딸이 약을 더 드시겠냐고 물었을 때 매디슨은 마음 바꾸는 것 말고는 필요한 게 없네. 난 누워서 말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가겠다는 뜻이었죠. 결국 1836년 6월 28일에 숨을 거뒀는데 아쉽게도 일주일 정도 못 채웠네요. 그런데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해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죽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먼로는 심장질환에 결핵까지 앓았는데 마지막 순간 옛 친구 매디슨을 그리워하며 그가 남긴 말은 그 친구를 다시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안타깝소 였어요. 대부분의 대통령이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지만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의회 청사 바닥에서 쓰러졌어요. 대통령 임기를 끝낸 뒤에도 골프나 치러 가지 않고 하원 의원으로 복귀했거든요. 반대표를 던지려던 순간 갑작스런 뇌졸중이 왔고 책상을 움켜쥐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의원들이 그를 밖으로 옮기고 난 뒤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로구나. 이제 만족하오. 평화롭게 생을 마감한 대통령도 있는데 앤드류 잭슨이 그랬습니다.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였죠. 결투를 수도 없이 했고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으며 암살자를 지팡이로 두들겨 패서 제압한 인물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도 결국 결핵과 심장병 그리고 전신 부종으로 쓰러졌어요. 부종은 몸 전체에 물이 고이는 증상이죠. 임종 직전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이 터프가이는 감성적으로 변했습니다. 울지 말 거라. 착하게 살아라.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은 천식과 심장병을 앓다가 자기 저택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말은 오로지 하나의 의지만이 있을 뿐이었는데 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벤 뷰런은 79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다음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단 재임 기록을 세웠어요. 윌리엄 헨리 해리슨 이야기입니다.
취임식 당일 차가운 빗속에서 무려 2시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외투 한 벌 걸치지 않고 말이에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가 폐렴에 걸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취임식 3주 후에야 병이 났기 때문에 폐렴이 아닐 가능성이 크대요. 전문가들은 백악관 식수가 오염돼서 장티푸스나 폐혈증에 걸렸을 거라고 추정하죠. 정말 불운하게도 해리스는 단 31일만 대통령으로 있었고 부통령 존 타일러가 승진했습니다. 타일러는 국민들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했어요. 남북전쟁 때 남부를 지지했거든요. 남부연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지럼증이 왔고 뇌졸중으로 숨졌죠. 마지막 말은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였습니다. 제임스 포크는 53세에 너무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퇴임하고 3개월 뒤 남부 지역 순방 중에 콜레라에 걸렸는데 이게 극심한 탈수를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도 그는 로맨틱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내에게 한 마지막 말이 당신을 사랑하오, 살아, 영원토록 사랑하오 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 이야기는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제커리 테일러가 체리 과십과 우유 과음으로 목숨을 잃었다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무더운 7월 4일 행사에서 더위를 식히려고 백악관으로 달려간 테일러는 생체리 한 바구니를 먹고 우유를 여러 잔 들이켰어요. 문제는 당시에 식품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테일러는 급성 위장염에 걸려 3일 만에 숨졌죠. 많은 사람이 그가 독살당했다고 의심했어요. 남북 전쟁 직전에 극도로 긴장된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1990년대에 법의학자들이 시신을 조사했더니 의심스러운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정말로 상한 체리가 원인이었던 셈이죠. 테일러는 죽기 전에 나는 곧 죽을 것이오. 소환을 기다리고 있소. 내 의무를 다했고 후회는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체리 사망 사건 이후 부통령 밀러드 필머어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어요. 필머어는 테일러와 달리 장수했고 뇌졸중으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임종 직전에 누군가가 수프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때 필머어가 한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음식 참 입에 잘 맞는구려. 격식을 차린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맛있다는 거죠. 다음 대통령의 죽음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프랭클린 피어스는 취임 불과 몇 주 전에 끔찍한 기차 사고로 아들을 잃었거든요. 이 비극이 피어스를 깊은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죠.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으며 간경화로 간이 망가졌습니다. 재선 실패 후 숨을 거뒀는데 마지막 말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어두운 시대는 다음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때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역사가가 그를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아요. 남북전쟁이 코앞인데도 손 놓고 있었거든요. 뷰캐넌은 심한 호흡기 감염으로 죽었는데 일각에서는 당시 퍼졌던 미스터리한 내셔널 호텔 질병의 희생자라고도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그는 오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라고 외치며 숨졌죠. 약한 지도자가 어려운 시대를 만들고 어려운 시대가 강한 지도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큰 키에 높은 모자를 쓴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죠. 물론 남부연합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요.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 중 존 윌크스 부스한테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후세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극장 관람석에서 아내에게 건넨 평범한 안심이었습니다. 그분은 별로 신경 안 쓰실 거요. 극장에서 부부가 손잡고 있는 걸 지인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요즘 보면 정말 순수했던 시대네요. 링컨의 충격적인 암살 이후 부통령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는 인기가 바닥이었어요. 의회가 탄핵으로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을 정도니까요. 몇 년 뒤 존슨은 테네시에서 가족을 만나다가 2차례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으로 몸 한쪽이 완전히 마비됐고 마지막 말은 오른쪽이 마비됐소. 의사는 필요 없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소였습니다. 미움받은 대통령도 있었지만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은 대통령도 있었죠.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직을 마친 뒤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사기 투자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렸습니다. 누군가 폰지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인후암 진단까지 받았는데
아마 하루에 20개비씩 피우던 시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랜트는 회고록을 쓰고 싶었어요. 자기가 죽고 난 뒤 가족들이 빈털터리가 되지 않도록요. 그래서 암이 목구멍을 갉아먹는 동안 매일 앉아서 글을 썼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물리였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잔을 달라는 단순한 요청이었죠.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는 다른 대통령들처럼 노년에 신부전으로 숨졌습니다. 그의 감성적인 마지막 말은 나는 루시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였는데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에게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임 100일째 되던 날 기차역을 걷다가 정신이 불안정한 남자가 뒤에서 2발을 쏜 거예요. 첫 총알은 팔을 스쳤고 두 번째 총알은 등에 박혔지만 가필드는 살아남았습니다. 총알이 장기를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의사들이 개입하면서부터였죠. 소독도 안 한 도구로 이리저리 찔러댔고 심지어 한 의사는 간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가필드는 처음엔 괜찮았지만 80일 동안 극심한 감염에 시달리다가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말은 스웨인 이 고통을 멈출 수 없나였죠. 가필드는 사실상 의료 과실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가필드의 뒤를 이은 체스터 아서는 결국 신장 질환인 브라이트병을 앓았고 57세에 뇌졸중으로 숨졌어요. 확실한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그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요 라고 속삭였다고 하네요. 슬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은 인생을 제대로 즐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로버 클리브랜드 22대이자 2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71세의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말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소였어요. 클리블랜드의 두 임기 사이에 있던 대통령은 벤저민 해리슨이었는데 독감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악화됐습니다. 좋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폐 기능이 멈췄고 마지막 말은 여기 의사 없소? 선생님, 제 폐가였죠. 불쌍하게도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그는 암살당한 4명의 미국 대통령 중 하나는 아니었어요. 윌리엄 맥킨리처럼요. 맥킨리는 버펄로에서 환영 행사에 참석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 중에 레온 촐곳이라는 폴란드계 무정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건 안쪽에 32구경 권총을 숨기고 있었어요. 대통령을 만날 순서가 되자 레온은 맥킨리의 배에 2발을 쏘았죠. 다행히 한 발은 스쳤지만 다른 한 발은 위 깊숙이 박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문제는 의사들이 총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 게임을 하려고 시도한 지 8일 후 궤저가 생겨서 맥킨리는 숨졌습니다. 아내에게 한 마지막 말은 우리 모두 가고 있소. 우리 모두 가고 있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 뜻이 아니라였죠. 이 사건 이후 미국인들은 대통령 암살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비밀경호국이 대통령 보호를 전담하게 됐죠. 부통령이었던 테디 루스벨트가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 이 사람은 역대급으로 강인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임기를 다 마치고 세 번째 임기도 도전했어요. 1912년 테디는 불무스당 후보로 재출마했는데 연설하러 호텔을 나서다가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실제로 바로 일어나서 가슴에 총알이 박힌 채로 84분간 연설을 했죠.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테디는 6년을 더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 탐험을 이끌었고 또다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다리 감염과 체중 감소, 말라리아 때문이었어요. 많은 전문가가 이것 때문에 그의 건강이 영구적으로 나빠졌다고 봐요. 60세의 테디는 수면 중 혈전으로 숨을 거뒀는데 마지막 말은 불 좀 꺼라 제임스였습니다. 다음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욕조에 끼어서 유명해진 거구의 대통령이죠. 재밌는 일화죠? 하지만 태프트 대통령이 욕조에 끼어서 죽은 건 아니에요. 키가 180cm도 안 되는데 몸무게가 135kg을 넘었고 이게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줬습니다. 나중에 감량에 성공했지만 이미 심장은 손상된 뒤였죠. 태프트는 72세에 신부전으로 숨졌는데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으니 우리 상상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우드로 윌슨은 재임 중 겪은 뇌졸중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몇 년을 부분 마비 상태로 보냈는데 마지막 말은 나는 고장난 기계 부품이요. 기계가 망가지면 나는 준비된 것이었죠. 적어도 이 사람은 임기를 마치고 죽었어요. 워런 하딩과는 달리요. 하딩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부패 스캔들에 휩싸였거든요.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고 전국 순회 연설을 떠났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폐렴에 걸렸습니다. 침대에서 쉬면서 아내가 신문을 읽어주는데 하딩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진 겁니다. 불쌍한 사람의 마지막 말은 좋소, 계속 읽어주시오 였습니다. 그의 부통령 켈빈 쿨리지가 다음 대통령이 됐는데 퇴임 몇 년 후 60세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침묵의 켈은 유명하게도 말수가 극도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뉴스에 도로시 파커가 이렇게 농담했죠. 어떻게 알 수 있지? 켈의 마지막 말은 안녕하신가 로버트였는데 집안일을 돕던 사람에게 건넨 평범한 인사였어요. 어떤 대통령의 인생은 일찍 끝나지만 어떤 대통령은 오래 살았습니다. 허버트 후보처럼요. 존 애덤스 이후 90세를 넘긴 두 번째 대통령이었죠. 후보는 결국 뇌출혈로 숨졌지만 너무 쇠약해져서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 무려 4번이나 당선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4번째 임기쯤 되니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았고 소아마비를 앓아서 허리 아래가 마비됐거든요. 게다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위기의 스트레스까지 감당해야 했죠. 4번째 임기에 루스벨트는 조지아 휴양지에서 초상화를 그리다가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머리 뒤쪽이 엄청나게 아프고였는데 이는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 다음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죠. 트루먼은 수십 년을 더 살다가 88세에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트루먼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여러 장기가 기능을 멈췄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숨질 때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죠. 반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정확한 마지막 말은 알려져 있고 꽤 직설적이었습니다. 오랜 심장마비와 뇌졸중 이력 끝에 아이젠하워는 유명한 월터 리드 병원에 입원했어요. 결국 우렬성 심부전으로 숨졌는데 마지막 말은 가고 싶소,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소였습니다. 때로 대통령들은 갈 준비가 돼 있지만 어떤 이들은 너무 일찍 데려가지죠. 존 케네디 대통령처럼요. 달라스 광장에 오픈카에 타고 있다가 저격수의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서 즉사했거든요. 누가 진짜로 케네디를 죽였는지에 대한 온갖 음모론은 다루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리 하비 오스왈드가 주범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스왈드는 3일 후 자신도 살해당했죠. 상황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면서요. 하지만 암살 직전에 중간 좌석에 앉아있던 넬리 코널리가 케네디에게 대통령님, 달라스 시민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시죠? 라고 했어요. 케네디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그럴 수 없지요. 총에 맞기 불과 몇 초 전이었습니다. 겨우 46세에 케네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살해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윈든 존슨이었는데 10년 후 텍사스 목장에서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는 걸 느끼면서 전화기를 잡고 마이크를 즉시 보내시오 라고 말했는데 비밀경호국 요원을 부르는 거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게 그가 쓰러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리처드 닉슨도 비슷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터게이트와 탄핵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삶을 살았지만 닉슨은 82세까지 버텼어요. 뉴저지 집에서 뇌졸중을 겪고 도와주시오 라고 외쳤는데 그게 그가 병원으로 실려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은 제럴드 포드였는데 임기를 마치고 현대의학 덕분에 9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숨졌는데 이건 뇌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의학 용어예요. 동맥경화증도 있었고요. 이건 혈관이 딱딱해지는 병이죠. 이 모든 게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제럴드 포드의 평화로운 죽음으로 이어졌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라는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가족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길 원했거든요. 근데 포드의 기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대통령 지미 카터가 정말 오래 살았거든요. 사실 아주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미 카터는 2024년 12월 29일 자연사로 100세를 맞이했어요. 죽음의 순간 마지막 말은 공식 보도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몇 주 동안 카터는 가족에게 로잘린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한 달 전에 먼저 떠난 아내를 의미하는 거였죠. 대통령이 100세를 넘기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로널드 레이건도 그리 멀지 않았는데 10년간 알츠하이머와 싸우다가 93세에 숨졌어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임종 전 정신이 온전한 마지막 말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병이죠. 파킨슨병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조지 부시 선대 대통령이 말년에 앓았던 병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죠. 마지막 전화통화는 아들인 또 다른 조지 부시 대통령과 했는데 마지막 말은 나도 사랑한다 였습니다. 94세로 숨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날로 오면 5명의 대통령이 생존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긴 하지만 현대 대통령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아요. 비밀 경호국과 최첨단 의료기술 덕분이죠. 대통령의 평균 수명이 18세기와 19세기에는 70세였는데 20세기에는 78세로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지금 백악관에는 고령의 대통령이 있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총알 몇 발을 피해야 했죠. 8명의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숨졌어요. 4명은 암살당했고 4명은 자연사했습니다. 가장 어린 대통령은 46세에, 가장 나이든 대통령은 100세에 세상을 떠났죠. 놀랍게도 애덤스와 제퍼슨은 똑같은 날 죽었습니다.